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9 금박장 김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촌에서 금박 일을 하고 있는 금박장 이수자 박수영입니다. 금박장은 이제 이름에 이제 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을 다루는 장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박을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요. 제가 이제 일을 5대째 하고 있는데 증조분이 그러니까 2대 되시는 분이 이제 조선시대 의궤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금박장으로 안 나오고 부금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줄부자를 써갖고 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금박, 금분, 음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금 관련된 것들을 그 부착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꾸미는 거예요. 작품이 돋보이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이제 금박장이라고 합니다. 네. 가업으로 이 일을 이었기 때문에요. 뭐 처음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뭐 오늘 커리큘럼대로 저희가 배운 건 아니고요. 부모님 일하시는 걸 계속 도우면서 사실은 24시간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뭐 사실은 휴일도 없이 밑준비 가장 기초적인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기초적인 일 A부터 Z까지 하나 그렇게 몸으로 익혀가지고 24년, 네, 25년 이런 시간 동안 축적돼서 그 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쌓아온 시간들을 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이수자가 된 겁니다. 네, 시험도 물론 예, 거쳤고요. 네, 그래서 이수자라고 명칭이 됩니다. 지금 제도로서는요, 전수 장학생, 그 다음에 이수자, 그 다음에 전승 교육사,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자 선생님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과, 네. 그 다음에 숙련된,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밟아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원래부터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너무 흔하게, 저희 집에서 흔하게 봤죠. 눈 뜨자마자 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공방을 이 정독도서관 밑으로 그때가 2006년인가 4년 그 정도인데 2004년 정도인가요? 그래서 여기다 공방을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다시 내고서 그 전까지는 집에서 그냥 작업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가내수공업인데 그래서 다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젊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던 거는 이제 그 뭘 만들긴 하는 건데 이런 공예품이 아니라 기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라디오, 그다음에 플라모델, 뭐 그다음에 이제 앰프 오디오, 그 대학에서 이제 자동차 만들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다 이제 회사에서는 로봇을 만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하던 길을 원하던 길을 계속 갔는데 그러고 이제 둘러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하는 일하고 직업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고 마침 고민하던 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일을 끊어지는 거는 제가 바라질 않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내려오던 가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집에서 계속 하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저희 집안보다 더 오랫동안 뭐 한 10대째 그 이상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의사 집안도 의사를 뭐 몇 대째 오래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집안의 그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끊어지는 거는 원하지 않았고, 이제 그 전에 일들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님이 그 보자기 중에 금박 보자기가 있어요. 거기 문양들이 이제 그 저희들은 그걸 겹과라고 하는데 곽꽃 문양이라고 하는데
국화 문양이에요. 국화의 일종이잖아요. 곽꽃이 원래 국화의 한 종류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조각을 그 중풍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까지 한 팔로 조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부축해 주시고 하셨다고 해요. 전 그때 이제 그걸 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할아버님은 제가 5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증조 할머니가 이름은 이제 우보자 배자예요. 우보배 할머님이신데, 그 할머님은 어디에 기록도 지금 저희 집안에 따로 남아있진 않고, 제가 그 시민증, 서울 시민증인가요? 그게 있어요. 하나가 아직도. 근데 그분이 6.25 전쟁 때 피난을 안 가셨어요. 다 피난을 갔는데 식구들이. 그 안 간 이유가 이제 저희 집에서 쓰는 도구들 중에 특히나 이제 그 문양판을 지키려고 피난 안 가시고 그거를 지키셨대요. 아마 그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 집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계속 사용도 하고 나중에 전시도 하고 교육 자료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목숨도 걸고 했던 일인데, 그렇게 이어져 오던 거를 갖다가 그걸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기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박물관에 기증하는 건데, 기증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수장고에 들어가거나 전시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용하는 게 이제 사용되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의 그 문화의 어떤 그게 이어진다는 그 생각이 있었고 해서, 그게 제대에 하필이면 제대에 끊어지기는 이제 바라질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전에도 어차피 집에서 보던 일이고 안 한 게 아니고, 그 계속적으로 아버님 뭐 중간에 도와드리고 잦은 심부름이나 뭐 일하실 때 뭐 잡아드린다거나 뭐 톱질할 때 잡아드리고, 아니면 뭐 집안일도 다 금방 일에 속하기 때문에 전구 갈고 벽 도배도 다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도배, 장판, 그다음에 뭐 문 고치는 거, 그런 게 이제 다 여러 가지 공예일들하고 이제 그 연관도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일하는 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시작을 했고 꾸준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3대가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24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물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물론 섞일 수밖에 없죠. 일터하고 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근데 아, 일에 들어가셨을 땐 정말 철저하게 그게 태도부터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게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확하시고 애정이 느껴지시고 그걸 24시간 보고 있노라니까 아,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이걸 하시는구나를 저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건 이 집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그런 감독이 먼저 자리 잡고 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하는 태도나 마음을 먹는 일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오빠인데,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동갑인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집사람 집에 그 지방에서부터 오서 이제 유학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그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니까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첫 모습은 뭐였냐면 추리닝 입고 있는 거예요. 무름다운 추리닝이요. 그래서 뭐 그냥 친구로 편하게 그때 이제 만나서 가면 라면 끓여주고 뭐 얘기도 하고, 이 근처 정독 도서관도 공부한답시고 같이 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이제 그 20살 되던 때 선물을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뭐 어떤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이 사람 친구니까 묻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돌아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별거 없어서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친구로 만났었고요. 우리 다닐 때는 다 뭐 여고, 남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촌이 같은 남자가 같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놀러 왔어요. 뭐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갖고 제 사촌이 뭐 일곱, 다섯, 여섯 명은 그냥 매일 기본으로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와서 먹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아, 좀 의리 있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봐왔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먼저 지 여자친구 사귀면 고등학교인데 다닐 때인데도 펜팔을 하는 친구인데 선물한다고 저희 집에서 금박등기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네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내 친구 이 녀석들이 나도 안 하는데 게다가 이제 이 사람 생일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도 금박등기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거기 매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복 안 입어도 매면 이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선물로 줬죠. 예. 아, 처음에는 뭐지 그랬죠. 왜냐면 그게 한복에 입어야지도 예쁜데 그냥 맨머리에 제가 또 막 머리가 긴 사람도 아니었는데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문양 자체도 그리고 금빛으로 순금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또 이걸 또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제가 네, 좋아서 잘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제가 97년도 1월 달에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93년도 12월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3년은 채우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로 할까 하다가 97년도 그래 1월 1일부터 하자 그래갖고 제가 96년 12월인가 사표를 내고 그때 회사에서 잘 나가던 직장은 또 뭔 일이냐 그래서 거기서도 그 부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아, 집에서 하던 일이 있어서 가업이 있어서 있겠다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아, 우리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는데 뭐 집에서 할 일도 있고 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죠. 예. 그때는 운이 좋은지 몰랐어요,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일이 많잖아요.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또 저희 아이들 둘도 키워야 되고 사실은 제 시간이 1초도 없었거든요. 24시간 같은 공간 내에서 일하면서 제가 또 외며느리예요. 그때는 힘든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쓰담쓰담해요. 아,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떻게 그 시간을 그래도 잘 견뎠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물론 제가 본인 보기에 되게 허술한 면도 또 마음에 안 드신 면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 쉽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때 뭐 7 식구 어쩔 때는 9 식구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 또 그 시간을 제가 버텼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제가 온전히 흡수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저의 어떤 도대 양분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내 사랑하는 그냥 아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직장 바로 옆에 가고 이 사람은 제 이름을 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쿠폰으로 문화 쿠폰으로 수영하러 다니고 그림 그리러 다니고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합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이제 집안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일하는 조수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제 분신이에요.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서 불면 여러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랄 때 많은데, 아, 바빠서, 아,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면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해야 되면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거의 그 제 분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지금은 거의 이제 생각을 해서 대응도 해주고, 그래서 제 동반자이면서도 또 일 쪽에서 보면은 거의 제 분신 같은 존재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찬인 건지 너무 세게 얘기해 준 건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어, 사실 그 생각 별로 안 해보고 살잖아요. 늘상 너무 공기 같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옆에 당연히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24시간 요만한 책상을 하나 앞에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생활이 없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나마 이때까지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을 저희 많이 싸우기도 해요. 의견 차이도 많고. 근데 이제 같은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생각은 달라도 저한테 우리 신랑은 나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어떤 놈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든든하게 느티나무처럼 아니면 소나무처럼 자기 자리에서 제 곁에 지켜주는 서로에게 그냥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무 같은 사람. 전 좀 크고 직선적인 걸 좀 좋아해요. 문양 배치나 이런 것도. 근데 이 사람 좀 잔잔하고 섬세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똑같은 문양판이 있어도 옷을 찍는다 그러면 어떤 문양을 선택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으로 찍어도 아버님 한 거랑 어머님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이 사람이 한 거랑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것도 할아버님 하신 것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거기 이제 묻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다가 문양을 좀 더 넣고 싶으면 또 조각을 해서 첨가해서 넣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서 뭐 새로운 거 나오기보다는 저희는 그 문양판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에서 쓰던 문양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다 제가 첨가를 해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충돌하는 것도 여기다 이걸 하는 게 낫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아이씨 막 승질 내고 이제 제 고집대로 하거나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일을 다 해버리고 말 못 나오게 한다거나 이제 그 일은 하지 마. 그 일은 이제 이 사람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도 저 없을 때 다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김치 같은 것도 사실 똑같은 재료를 줘도 그게 결과물은 맛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함량을 넣어도 거기에 꼭 자기만의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만의 감성이나 이런 게 꼭 들어가기 마련인데 사실 성향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충돌을 하다가 이제 협상을 하거나 네, 합의점을 찾거나 그 과정에서 많이 싸워요. 네.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도 또 느끼고 이 사람도 아하, 여자들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막 싸우거나 의견 충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서로 많이 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결과물이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좋게 나올 때도 더 많아요. 제가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제가 수학 수포자예요. 제가요, 과학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성향이 차분한 스타일인가 봐요.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거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필사 같은 거 좋은 시나 좋은 책 같은 것도 필사하고 이렇게 좀 내성적,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뭔가를 하려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고민하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고민은 많이 하되 하면은 그냥 하자. 그런 박력 있는 모습도 제가 없는 부분이라 멋있었고요. 또 수학을 너무 잘해요. 과학도 너무 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모든 면이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면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정말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 가치관 이런 거는 비슷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부부로 오래 그나마 그럭저럭 아웅다웅 하지만 지낼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일을 하는 육하원칙이 맞아야 돼요. 뭐 쓰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딱 하고 원인하고 결과가 있고 이걸 받게 되면 원인 분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도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그 이제 과정부터 해서 그걸 분석적으로 다 이제 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점 해결하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잔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너무 따지고 뭐 그런데요. 뭐 원칙 따지고 해서 그냥 뭐 어쩌고 막 대충 넘어가려 해서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1번. 이건 이래서 2번. 이래서 안 되고 이러고 이 사람이 막 죽을라 그래서. 죽을라 그래요. 네. 왜 이제 그 간해수공업이 되고 가족들이 했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유럽이나 혹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공예품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크지 않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전쟁 2번 겪으면서 사실은 일정시대 때하고 6.25 겪으면서 다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 그게 원활하지 않은데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특히 보면 뭐 그 도구부터 시작해서 재료들 그 생산하는 사람들 음식도 보면 뭐 일본은 음식 두부 만드는지 뭐 만드는지 다 있잖아요. 종류별로 뭐 술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결과물 하나를 만들려면 그 전 과정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인이. 그럼 그거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특히나 저희 얘기 주로 들은 거는 어머니, 부모님한테 들은 것도 6.25 당시부터거든요. 어머니가 특히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지만 그때 6.25 때 이제 겪고 나서니까 아무 물자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 원단도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바느질하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색부터 시작해서 바느질부터 집안에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모장 일도 한 거예요.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워낙에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화관도 그 금전질 붙이니까 금전질 저희가 만드니까 화관 만드는 걸 주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면류관도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그래서 그 유물이 지금 당국대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일, 저희 집에서 금방일 하지만 그 외에 주변에서 이제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럼 보고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저희 집이. 만약에 그때 금방만 했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실 출신들 금박장이 제가 알기로 있었을 텐데 다 사라지고 저희 집 한 집 남은 거거든요. 궁에서 일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일들을 뭐 할머님 뭐 당연히 하시고 저희 고모님들 고모도 화관 만드는 일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여기 종로 공평동이 저희 본가인데 그때 집이 금집이었어요. 저 금집에서 뭐 했다 하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그게 하는 일들이 지금 거기가 그 안내홍이라고 그 중국집인데 그 주변하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맞은편에서 또 일을 하셨거든요, 할아버님이. 그땐 전방이라고 했는데 공방이 아니고 거기서 그 손님을 맞아서 맨 마지막에 금 붙이는 작업만 첩금 작업만 거기서 하셔서 손님한테 이제 저 만나서 하고 그 전 준비는 다 집에서 한 거예요. 왜냐면 큰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좁은 데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집안에서 식구들이 다 하고 그 만들어진 밑 준비한 거 가지고 밖에 나와서 한 건데 제가 그 형태를
여기 그 정덕도서관 밑에 2005년인가 6년도에 처음 냈을 때 그걸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방 형태로 거기서 손님들 받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집으로 이제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님들 상대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바느질하는 분들 오시면은 그냥 일만 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냥 찾아오시는 일반인들까지 지금 공방에서 맡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도망 다녔어요. 그 일반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그게 그 계면적어서. 근데 그 역할을 이 사람이 그거는 좀 많이 해줘요. 지금도 제가 많이 손님은 안 만나요, 사실은. 네, 저한테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거나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뭐 대댕기 앞줄, 뭐 다른 치마, 뭐 이런 거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님도 이제 몸으로 그 어른한테 다 배우셨던 거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어려운 뭐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어머니 늘 하시던 거 저도 배우면서 뭐 다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네, 하면서 두루두루 밑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배웠죠. 네, 그 가족들끼리 이게 마음이 맞거나 그게 그 모든 전반적인 공예 과정을 모르면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족 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도 며칠 있다가 또 기획행사인데 애들 보고 와서 또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저도 이제 똑같이 일을 시켜요. 집에서 하는 일, 뭐 사실은 금방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전구가는 일도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안일하고 공예일하고 구분이 사실 없어요. 그게 다 하면서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버님하고 하루는 예전에 이제 연탄 보일러를 뗐어요. 연탄 많이 쓰셨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나하고 저 연탄재 버리는 그 넣을 수 있는 통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과 개짝 주성 모은 걸 갖다가 다 들고 그거 다 톱질해가지고 이제 각 맞춰가지고 그 연탄재 담는 통을 하루 종일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밖에 저녁에 내놨어요. 아침에 가니까 누가 집어간 거야. 그거는 연탄재 담는 통이 아니라 공예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맞춰놓으니까 작은 거 하나도 그게 이제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 다식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골동품살 암만 뒤져도 저희 다식판처럼 돼 있는 다식판이 없어. 거기 조각이 금방 문양이에요. 그게 대추나무인가 그런데 그걸로 한 건데 그건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쓰는 물건도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활이 안 되면 어차피 그 생활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급하면 저희가 배접 일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단에다 금박해가지고 배접해서 볼을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도배일도 다 해요. 그러면 요즘은 저도 맡기는데, 그거 하는 도배 하려면 그 며칠 해야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고, 고추 말리는 것도 집안에다 다 말리고 옥상 널고, 그게 요즘 귀찮으니까 다 안 하지만 그런 일을 다 하는 게 그 요소예요. 그 일이라는 거에 다 섞여 있는 거지, 공예일 따로, 아티스트 일이 따로, 뭐 집안일 따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불만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태어나면 다 끌려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제 딸내미도 그저께, 걔가 이제 회사 다니는데 걔도 요즘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뭐 중요한 교육인데, 체험 교육이라 걔 보조 강사로 또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다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걔네들도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성장을 해서, 아, 이 일이 가치가 더 있다 하면은 마음을 바꾸면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게 쉬운 거지, 일이 쉽다는 건 아니고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스타트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 보고 자라죠. 그러니까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면 농사 짓는 일이
아주 자기가 등한시하고 진짜 유학 가 있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본다고 봐요. 네. 저한테 있어서는 과거였었고, 과거에는 선택이었었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서 바뀐 거죠. 그 오늘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제가 그거를 또 오늘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미래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끊어질 거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 저 안 믿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다시 손님들이 이걸 즐기지 않으면 이건 사장될 거로 보는 거예요. 의미도 저는 크다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고 문화상품도 저 그거 생활에 도움도 안 돼요. 만들어도. 근데 개발비가 더 드니까.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에 후대에서 그걸로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확산이 되지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짧게 간 거는 뭐 몇 년이지만 길게 간 건 제가 그 새롭게 만든 뭐 넥타이 같은 것도 10년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별로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 작업을 꾸준히 해야지 다음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쓰는 목판의 상당수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아버님이 젊어서 사놓으신 배나무 가지고 조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님 쓰시려고 다 만든 게 아니라 후대에서 쓸 수 있게끔 말려놓으신 거예요. 켜놓고. 저도 제가 살 양 이상을 사놨는데 요즘 일량이 좀 늘어나갖고 또 사야 돼요. 다 없어질 수도 있어서 제대에.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한 차, 트럭으로 한 차 사놓은 걸 거의 다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뒤를 생각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맞아요. 선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예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지금 고령화돼서 오래 사시긴 하지만 내 후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어가고 자산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물려줘야 돼요. 그 자산이 없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토지를 못 물려받으면 대한민국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물려줄 건지를 고민을 안 하면 애들은 그 자양분 없이 그냥 혼자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문화하고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재료도 없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배나무가 없었고 도구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기술들이 없었으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에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 점점 공예품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저희 정체성은 원래는 그 한복, 예복에 금박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시장이 사실은 무너졌어요, 지금. 결혼도 다 토탈 웨딩으로 이렇게 가버렸고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요즘에 생각보다 애들 턱시도 입고 뭐 이렇게 하지 옛날처럼 아버지 때 시장하고 저희 시장하고 굉장히 달라요. 아버지는 그 일만 하셨으면 됐지만 저희는 그거 말고도 10가지 일을 더 해야지 겨우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모색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아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게 뭘 만들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아니면 이걸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지다가도 그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를 일으키는 에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방일은 힘들지만 저의 에너지다. 네. 제일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은 많아요. 힘든 일 많은데 지나고 보면 그냥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외로움이죠. 다른 직업도 그런 게 거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해나가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더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한테 여쭙 수도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넘어야 되는데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안 하면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제 두려움이 있고, 이제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건 찾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손님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정독도서관에 처음에 이제 집에서 일을 했고, 저희 집이 이제 15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기존에 손님들이 수천 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거기서 뭐 한참 있다. 그 한 집안에서 뭐 한 평생에 뭐 한 5번, 뭐 3번만 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위기가 왔냐면 다 IMF 터지고 이민을 갔어요. 자식 세대들이. 공교롭게 또 제가 97년 1월에 시작했는데 97년 말에 IMF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민을 갔었고 그 후손들이 안 와요, 이제. 그런데 찾아온 게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아버님 돌복을 들고 오셨어요. 어려서 입었던 건데 우리 집에서 했다고. 그래서 미국에 붙일 건데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해서 드린 거예요. 대개 보면은 부모 세대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본인이 했던 거를 맡겨서 자식한테 뭐 해주자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저희 일도 대대로 하지만 손님들이 대대로 오시거든요, 사실은. 게다가 비율이 줄었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분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사진을 또 들고 오신 분도 있어. 그래서 옷은 없는데, 옷은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야, 돌사진. 거기에 찍은 건데 이거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이었는데. 그래서 네,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를 이제 그 자식 세대에도 그 이제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좋았죠, 뭐. 힘들었던 순간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뭐 많았는데요. 경제적인 게 사실 조금 힘들고 또 작업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갔을 때도 그렇고 기뻤던 순간은요. 몇 년 전인데 한여름이었어요. 어떤 그냥 정말 곱게 나이 드신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보통 사실 이제 저희 공방이 한옥이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어머 여기 뭐 하는 거야? 금방이네 뭐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쓰시던 모자를 테이블에 놓고 여름이었으니까 샌들 같은 거 뭐 양말 다시 꺼내서 신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온갖 액세서리를 다 풀러놓고 저희 공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저희 집이 이제 역사성도 있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거를 보는 마음가짐을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봤거든요. 존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런 태도가 저는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 일을 잘 지켜왔구나. 그분의 태도에서 진짜 제가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받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기술적이고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으로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도 뭐 인류 셰프가 만든 거 저희가 맛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그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감기가 걸렸는데 누구 음식을 먹고 회복하고 싶냐 하면은 그건 어머니의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문양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빛깔하고 그 문양의 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깔이라는 게 금빛인데 금빛도 똑같은 금도 상태에 따라서 뭐 금괴 색깔하고 한지에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비단에다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도금한 거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금박한 것도 붉은색에 찍은 거랑 푸른색 찍은 거랑 뭐 노란색에 찍은 거랑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배색이나 그 투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투과율 때문에 그런데 그 금빛이 가장 광채가 많이 나는 게 덩어리인 상태가 아니라
박인 상태에서 반사하는 거고, 그 비단에 보면 그 질감이 있잖아요. 올하고 올 사이에. 그럼 여기 이제 홈이 이제 가만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 하잖아요. 이 천이. 그럼 그 천에서 금박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거기서 산란을 해요. 그래서 은근하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최고가 그 비단에 했을 때고 색깔이, 그 다음에 붉은색이나 푸른색에 했을 때 빛깔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빛깔로 따지자면. 왜 그러냐 하면 그 금도금 하면 시계 같은 거 밋밋하잖아요. 산란이 없어요. 그냥 면에서 비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공계라 금색에는 붉은색하고 청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색깔 자체가 노란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데 그게 태양빛이에요. 사실은 무지갯빛이 나오는 이유가 태양 안에 모든 색깔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건데, 금색을 스펙트럼 분석하면 붉은색하고 청색이라 바닥에 붉은색을 하고 금박을 한 거에 빛을 쪼이면 반사됐을 때 밑판에 있는 금색이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금이 얇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멍이 미세하게 있어서 그 사이로 빛이 새 나와요. 그래서 그 청색이나 붉은색에 했을 때 느낌이 금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칠을 하고 오칠하는 거에도 붉은 칠 주칠을 하고 금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거 중에서도 칠기하면 매끈하잖아요. 거기에 붙이는 금하고 한지에도 붙여도 느낌이 또 다른데, 한지에서도 산란이 있어요. 한지에 그 섬유질에서 나오는 그 은은함이 있지만 비단에서만큼은 못하고, 비단에서도 그 단 종류, 그러니까 양단이나 공단에서의 그 느낌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사종류 뭐 이런 데서 그 올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은 굉장히 화려하고 더 이상의 그 아름다움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금실해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종이의 섬유질을 다 죽여요. 도침을 해서 매끈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금박을 붙여서 또 연마를 해서 매끈하게 해요, 거기. 그래서 그걸로 잘라서 실을 넣어서 옷감을 짠 게 중국의 황제가 있는 그 예복이에요. 용포 같은 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시실과 날실이 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하긴 했었지만 디지털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쉘로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픽셀처럼 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균일하고 색깔이.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에 가깝고, 금박은 그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레코드판에 홈을 지나면서 음이 나오는 게 CD 음하고 다르듯이 그 섬유질에 있는 게 판화 작업이잖아요. 문양을 그려서 그걸 조각을 하면서, 조각한 게 이게 그림에 있는 걸 머리로 해석을 해서 손으로 가서 그 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누가 조각하냐에 따라서 확대해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확대해 보면 명화들은 달라요. 확대해 보면 차이가 확 나는데, 그거에 그 느낌이 판화 작업으로 들어간 거에 금을 붙여서 그 선하고 그 색깔이 이제 다른 전 이제 중국 거하고 비교를 할게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 차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박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입장에서. 거기는 좀 밋밋하고 광도 죽어요. 왜냐하면 연마를 해서 금색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근데 요즘은 좀 사람들이 그 엣지 있고, 영어로 얘기해서 깔끔한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단아하기보다는 뭐 그런 쪽까지도 갔어요. 근데 그래서 금박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혹은. 그리고 이제 금박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대칭미가 아니에요. 비대칭성이에요. 사람 얼굴도 보면 여기 가운데 포토샵 많이 하니까 이거 지워서 오른쪽 연결해서 붙여버리면 이상한 얼굴 되잖아요. 좌우가 대칭이긴 하지만 적당한 비대칭이 존재하는 게 아름답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움인데 조각에 그게 스며 있어요, 저희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게 굉장히 대칭을 추구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일본도 후지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술품, 공예품이 그런 쪽으로 가고 중국도 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미를 추구해요. 근데 요즘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그게 익숙한 거예요. 유럽 거하고. 그리고 유럽은 팬문화잖아요. 근데 동양은 분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이 한 번에 들어가고 농담이 있어서 그 폭 조절이나 이런 것이 한 획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도 유럽선은 보면 곡선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이라고 그러죠. 그 R들의 집합이고 우리나라는 끊음질이 직선을 끊어서 곡선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박도 조각 보면 대체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곡선으로 이제 전체를 표현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의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금박하고 난 거보다 이 목판, 도구에 있는 그 문양의 섬세성이 훨씬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찍고 났을 때 그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양의 선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남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정도가 됩니다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이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는 안목을 가진 분들도 적고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 자랑한다고 맨날 떠들기도 뭐하고 지금 이거 하나 물어보셨는데 제가 길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핵심은 금으로 다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들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선에서 좀 한국적인 걸 찾았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선은 그렇게 대칭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 깔끔하거나 뭐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자세히 보면 박물관에 가면 여기도 박물관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명품급들, 그 다음에 잘 만든 것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되고 잘 안 보이면 돋보기 여기 눈에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 차근차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분 이상 봐야 돼요. 많이 보면 저도 그 백제 대양론가? 그걸 제가 3시간을 봤거든요. 여기 조계사에 왔었을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3시간 봤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너무 많은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나 2개 찝으면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그래야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금박에서도 저희 거에서 그런 걸 좀 찾아주셨으면 해요. 그냥 가서 요즘들 많이 하는 게 그 대여하는 한복에 금박이 그게 전사지거나 실크 스크린이거든요. 컴퓨터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그거 그냥 대충 곡선으로 눕기 따서 왜냐면 인공지능이 다 곡선 처리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프린팅한 걸로 찍어서 나오는 거라 저희가 한 거랑 근데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색깔도 다르고 문양의 선도 다른데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차이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손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그분들 때문에 용기도 얻고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금박 안 떨어져요? 그게 1번 질문이거든요. 이거 안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의 고급 문화인데 이것도 서양이나 뭐 다른 일본도 그렇고 고급품들은 내구성하고는 사실 거리가 많은 게 많아요. 거리가 먼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내구성 없는 게 이제 저건데 우리나라는 공예품 하면 튼튼하고 오래 쓰는 거. 왜냐하면 전쟁 2번 겪으면서 공예품은 튼튼하고 오래 쓰는 게 1등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술품으로 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술하던 사람들은 공예품에서 그걸 만들어내서 결과물로 냈는데 지금 와갖고 계속 그런 요구만 오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저희한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풀을 갖다가 뭐 강력한 걸로 해라고 저도 뭐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 뭐 풀을 강력한 걸 쓰려고 했더니 독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내구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성공한 것도 있는데 그걸 하면 독성하고 같이 올라가요. 아니면 제가 연구소를 3M 수준의 연구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전통적인 거는 어교나 악교인데 그 물에는 다 녹아요. 근데 그거보다 강력하게 했어요. 그럼 더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그럼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요즘 또 만든 풀이 있는데 완전 친환경으로 했는데 가격이 지금 쓰는 풀에 거의 한 200배에서 300배 정도 돼요, 가격이. 제조 단가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하여튼 있고,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금방은 주로 우리 나라부터 쭉 옛날부터 나왔던 문양에 대한 DN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제일 먼저 물어보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그걸 문양이나 글자로 표현하는 게 이제 금박 공예의 특징인데 그래서 항상 힘든 사람의 생각 제가 이걸 뭐 금박을 해드리면서 아, 이 사람의 인생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기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이는 금방 문양, 물론 자수 문양도 그렇겠고 그랬지만 이게 다 혼례 때나 뭐 한 사람의 일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돌복이나 아니면 뭐 혼례 때나 이런 용도로 쓰기 남한테 축하해 주는 일에 그래서 제가 그들의 축하에 나의 마음까지 더하는 축하하는 의미를 더하고 그 사람이 빛날 수 있게 제가 일조를 한다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작업할 때는 제 마음이 좋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같이 담아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보람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금박 작업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꿈, 소망, 원하는 모든 길상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그 문양을 이제 입고 소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좀 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같이 그런 소망을 같이 저희가 담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금이라는 금속이 차가울 수도 있는데 사실 태양빛을 닮아서 저는 굉장히 따뜻한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기 품은 금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일을 할 때 금이라는 그 재료의 특성이 그래서 저희 마음 또한 그렇고 그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전해졌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다양한 분야에 지금 우리나라 금박 하면은 한복이 하는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 이유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그래서 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 칠기 쪽인데 칠기에다 하는 거, 그다음에 종이류에, 지류에다 하는 거, 이제 칠기 중에서도 금속에다 요즘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도 표현이 되니까 우리나라 금박이 공예 전반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많은 분들이 그 시도해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육으로 하세요.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는 저한테도 이제 교육 기회가 올 거고 저도 이제 조금씩 할 건데 그동안은 제가 좀 제 눈이 허락하는 한 제 눈이 계속 시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한 10년, 한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눈 나쁘면 작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보여주는 거로 저는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은 공예 하신 분들은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상당 수준이 되신 분들은. 그럼 거기에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이제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15년 이후 정도면 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을 이제 둬서 그때는 좀 양적 확대도 필요하고 그때는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거고 지금 최고로 바라는 거는 금박공예가 끊어지지 않는 거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셔서 진짜 소멸되지 않게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버상에다가 지금 이제 3D 모델링도 다 가능하고 이제 고해상으로 메타버스가 있는 것은 이제 그걸로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땅이 없을 때 박물관을 부셨다 허물었다를 좀 계속 하다가 제 세대가 제가 아니고 향후 다음 세대에서 짓더라도 제대로 된 박물관을 서울에 이제 졌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왕실 문화에서 유래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북촌에 자리를 잡은 것도 그 6.25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일정시대 끝나고도 이제 제일 많은 손님이 계셨던 게 이 북촌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던 분들이 궁안에 출퇴근하시면서 왕실 행사를 봤는데 입으면은 반역이었잖아요. 그런 금박한 옷을 입으면. 그래서 그걸 먼저 하셨던 분들이 이 동네 분들이라 지금도 손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 근처가 제일 좋고, 아니면 서울 변들이라도 서울 안에다가 지금 하려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방이었으면 아마 벌써 박물관을 했을 텐데, 제가 그거는 서울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박물관 건립이 제 꿈입니다. 예. 꿈 같은 삶이었다. 예. 저는 후회라는 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후회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간 세월이니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는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는데 한 번 하면 글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 변경을 하지 후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생각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또 해왔고, 제가 죽을 때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땐 잘 살았다라고, 너 꿈을 잘 이뤘다고 그러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상황은 바뀌어서 생각도 이제 선대에서 하셨던 거랑 저랑도 조금씩 다르시긴 할 건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항상 결정을 지금은 저하고 안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아버님하고도 했었지만 상당수는 아버님은 사실은 저한테 모든 결정을 하시게끔 했어요. 보호자 되시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물어볼 데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어쩔 때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껌껌한 어두운 곳에서 장님이 더듬으면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해왔던 게 선대에서 보셨을 때 옳은 선택이었고 잘하고 앞으로도 잘 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이제 선대에서 정말 좋은 작업 많이 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이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때랑은 시대가 좀 달라져서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금박에 대한 어떤 미감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한복에 뭐 물론 당연히 그 작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우리 금박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옛날에 옷이었다면 그게 이제 뭐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거나 생활용품이나 공예품으로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거부감 없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복이죠. 사실은 어,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만사지복이다. 나한테 오는 것을 모두 복으로 생각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많이 힘들었고, 뭐 나만 이래. 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지? 그랬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 저한테 오는 모든 것을 저는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덩입니다. 저희 신랑이. 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를 믿어. 네. 반짝반짝 조금씩 빛나는 너를 믿어. 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그나마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어른들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제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소중한 문화를 끊기지 않고 사실 대를 물려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정신을 또 온전히 이어받고 또 그걸 소중하게 이어주고 그런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이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힘든 세월을 견뎌주시면서 이 일을 하셨던 거에 대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아,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분들이 잘 지켜왔기 때문에 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켰는데 니들이 잘하고 있니? 이런 질책을 저희는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잘하고 있니?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럴까? 그런 어깨가 무거운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따뜻함,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추억,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거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엇으로 사는가 보면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거든요. 그 존재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기록이 다 삭제가 되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하루 산 이후에 그 이전을 삭제한다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건조하고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인기 있는 프로를 보니까 오징어 게임인데 저도 이제 봤어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조한데 사람들이 왜 볼까 해서 끝까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고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녹아 있는 게 지금 그 현실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 따뜻함, 온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남기고 싶고 그래서 그 따뜻함을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많은데 공예인의 특징은 뭐냐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무엇을 쓸지, 어떤 마음을 담을지, 그걸 쓰면서 뭘 생각할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산품을 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애정을 갖고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그 정신적인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가 무의미해져요. 장인들은. 그러니까 장인들은 자기를 내적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만 만들지는 않고 그걸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연극에서도 관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작가가 만들면 선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쓰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예가 계속 유지되고 우리나라 문화가 이어져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가장 손쉽고 기계화 때문에 우리가 처음 금박을 접했을 때 뭐 전사지나 아니면 정말 금박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접한 게 산업화의 마지막 산물, 공산품으로 번덕거려요, 싫어요, 그거 금빛 이상해요 이러는데 저희는 정말 아름다운 금빛의 원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맛있는 것도 처음 먹어봤을 때 맛있는 기억이 있는데 맛이 없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이 드셨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얼마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작업하고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이 길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금빛의 따뜻함과 온기와 꿈과 희망을 네,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